2026년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 11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개막전을 시작으로 7월까지 한 달여간의 지구촌 최고의 축제가 열리는데요. 지상 최대의 축제라 불리는 월드컵 중계. 어쩌면 우리는 밀라노 동계올림픽처럼 다시 한번 한 방송사의 독점 중계로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JTBC와 지상파 3사 사이 중계권 재판매 협상은 심각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JTBC와 지상 3사와의 50% 분담안입니다. JTBC는 전체 중계권료에서 네이버 등 포털에 판매한 디지털 재판매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방송 중계권료를 기준으로 삼아 절반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지상파 3사가 16.7%씩 나누어 분담하는 최종안을 제시했는데요. 지상파 방송사들은 JTBC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JTBC가 네이버 등에 판매한 디지털 재판매 금액을 철저히 비공개로 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금액에서 얼마나 빠졌는지 모르는데 무작정 50%를 부담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거죠. 월드컵 중계권의 데드라인은 3월 말로 못 박았는데 이건 중계를 위한 기술적 실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월드컵이 열리는 국제방송센터 청약과 경기장 내 중계석 확보 때문인데요. 이 신청 기한은 이미 지난 1월에 공식적으로 마감되었으며 JTBC는 FIFA와 추가 신청 가능 여부를 협의 중입니다. 최악의 경우 JTBC가 확보한 전용 회선의 일부를 지상파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상파가 이 신호를 수신해야 하며 이를 각사의 방송 시스템에 맞게 변환하고 송출하기 위해서는 사전 테스트와 시스템 연동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JTBC가 무대장치 예약을 혼자 독점하고 있다가 발표날이 되자 지상파 조원들에게 비용을 나누자고 제안한 상황이죠. 조원들은 현재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계의 데드라인이 3월 말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면 먼저 코리안 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 한국 방송 미디어 시장에서 국제 스포츠 중계권 구입을 위한 과도한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지상 3사가 결성한 일종의 공동구매 연합체를 코리안 풀이라고 하는데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 스포츠 중계권 협상 창구를 지상파 3사가 단일화하여 공동으로 중계권을 구매 후 이를 똑같은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는 일종의 카르텔이었죠. 과거 코리안풀이 무너진 적이 있는데 2006년 SBS가 독자 행보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열리는 4개 올림픽 대회와 2010년 14년 월드컵까지 국내 독점 중계권을 단독으로 구입합니다. 결국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은 SBS 단독 중계로 이어졌는데 한국과 그리스전에서 69.9%라는 시청률을 기록했죠. 겉보기에는 엄청난 성공 같지만 중계권을 독점하기 위해 약 1,100억 원의 막대한 제작비를 쏟아부었으며 정규방송 결방으로 인해 기회비용 상실까지 겹쳐 재무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후 지상파 3사는 다시 코리안풀을 복원하였지만 2019년 JTBC가 거대 자본을 앞세워 26년부터 32년까지의 올림픽과 월드컵 국내 독점 중계권을 단독으로 확보했죠. 그렇다면 현행 방송법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방송법 제76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 관심 행사는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JTBC는 종합편성 채널로 케이블, IPTV와 같은 유료 방송 가입 비율이 이미 전체 가구의 96%를 상회하죠. 따라서 지상파가 아닌 자신들의 단독 중계를 하더라도 방송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지상파 방송사들과 언론단체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보편적 시청권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는 유료 방송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도 무료로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공성에 있다고 반박합니다. 법률 차원에서 반드시 지상파 무료 채널에서 중계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강행 규정이 없다는 허점을 BBC가 상업적으로 파고들었다는 비판입니다. 미디어 시장의 변화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눈이 TV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동했고 지상 3사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쿠팡, 티빙 등 OTT 서비스와 유튜브, 네이버를 통한 모바일 시청이 대세가 되고 JTBC가 중계권을 구입한 2019년 이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며 회사 경영 상태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4년 개국 이래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80여 명의 핵심 직원들이 퇴사를 하기도 했죠. 이와 더불어 천문학적으로 높아진 중계권료도 문제입니다. JTBC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피파로부터 1억 2,500만 달러에 구입했는데요. 애초에 지상파 3사는 코리안풀을 통해 대회 중계권료로 최대 1,000억 원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JTBC의 무리한 베팅으로 이제 와서 중계권 반띵하자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반면 JTBC는 직전 카타르 대회와 비교하면 물가 상승과 피파의 고질적인 인상분이 반영된 정상적이고 합리적 가격이라는 소리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는 본선 진출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전체 경기 수도 64경기에서 104경기로 폭증하는데 따라서 경기당 단가로 따지면 오히려 과거보다 저렴하게 중계권을 사온 셈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상파 3사는 왜 중계권료가 너무 비싸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문제는 JTBC가 네이버에 판매한 디지털 재판매의 투명성입니다. 코리안풀 시절에는 중계권을 공동 구매 후 네이버나 OTT 등에 재판매하여 전체 비용의 절반을 투명하게 회수 후 남은 금액을 분담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JTBC가 네이버의 모바일 중계권 판매 액수를 영업비밀로 오픈하지 않고 있죠. 모바일 중계권 판매 수익을 뺀 나머지 금액을 분담해야만 정확한 모수가 나온다는 주장으로 지상파 내부 자체 계산으로는 현재 JTBC의 최종안을 수용할 경우 방송사당 250억에서 300억까지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방송 3사가 중계권 구입을 망설이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먼저 피파에 따르면 한국 대표팀의 조별리그 3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 시간대는 직장인들이 한창 업무를 보고 학생들은 수업을 듣고 있을 시간이죠.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18년 러시아 월드컵,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치킨 특수나 길거리 응원을 기대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시청자가 TV 앞에 없으니 기업들은 비싼 월드컵 광고를 사지 않고 있는 거죠. 지상파 방송사로서는 수백억 원을 투자해 중계권을 사와도 광고로 이를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미디어 시장은 어떨까요? 유럽의 워너브라더스는 공영방송연합과 공동구매 체제를 전환했고 일본 역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연합한 재팬 컨소시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방송시장은 여전히 낡은 규칙 속에서 비공개 밀실 협상과 폭탄 돌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시계는 멈춰있고 JTBC와 지상파 어느 쪽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미디어 스포츠 중계시장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2026년 6월 대한민국의 축제를 지난 겨울처럼 단일 채널에서 시청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